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진양군 의장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담가남 신약 리라포나틴 관련해서 FDA 결론 임박한다는 기사 내용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3% 하락한 38,650원에 정유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공시예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고, 이 보고자는 진양곤. 자, 보고 사유를 보시게 되면 전환사채 인수 및 콜옵션 계약 체결로 직전에 보고서에서 나왔던 보유 비율 9.9에서 이번에 10.01로 증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상세히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주식 등 주권은 이제 과거 이제 종이로 요즘에는 통일 주권을 실제로 받아보시는 분이 없죠. 그냥 H상에서 그냥 거래를 대부분 하시다 보니까 주권은 그런 개념이고 주식은 실제로 이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수가 중요하거든요. 수에 보면 또 이제 주권의 주식 수하고 주식 등의 숫자가 좀 차이가 있죠. 여기는 말 그대로 주식입니다. 근데 주식 등의 수에는 뭐 CB라든지 BW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뭐 스탁 옵션이라든지 뭐 콜 옵션이라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까지 반영해서 주식 등의 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에서 주권 기념의 주식 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9.9에서 10.01이 바뀐 것은 뭐 콜 옵션이라든지 전환사채 이런 이제 메자닌 쪽이라든지 옵션 계약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변하게 되겠죠. 이런 걸 반영해서 비율상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진양군 의장은 이제 HLB 쪽은 이제 950만 주대 정도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전환사채권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면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주식 관련해서 담보 체결 한번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담보 대출 계약으로 주식담보대출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진양곤 의장이 어길거에 있는 주식 이렇게 요번에 이제 콜옵션 계약으로 이제 기타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 보면 한 뭐 100만 주대 초반이니까 전체 이제 뭐 900만 주 보면 한 10분의 1 정도는 담보로 맡겨서 대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전환사채권 관련되는 부분 12를 인수하면서 콜옵션도 취득하면서 뭐 HLB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동되어서 변동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상증자라든지 HLB 글로벌의 유상증자 그 참여라든지 뭐 테라피틱스의 영향 요런 것들로 뭐 변동이 있다. 요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전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공시로 이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양 의장이 15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글로벌 같은 경우하고 취득자금 여기 이제 30억 요렇게 뭐 취득자금의 개요 요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 여부에 보면 HLB 주식을 35만 주 차입금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항목에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까지 기타 채권과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담가남 관련 리라포나틴 관련해서 또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만약에 FDA 허가를 받으면 사실 리라포나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말에 24년도 말에 이제 엘레바가 가져왔죠. 전체 라이센스인 규모 자체는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프론트 피로 뭐 준 거는 한 $500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6, 70억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상업화 이전에 허가 과정까지 한 1000억대 정도 자금인데, 이번에 이제 FDA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릴레이 쪽으로 이제 엘레바가 돈을 좀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말수돈 형태니까요. 그래서 직접 허가였던 신청으로 승인이 났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제 그 암종불문 쪽으로는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이, 글로벌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그 실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FDA가 별도로 현장 실사를 작년도 이제 CGMP 실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사하지 않고 심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들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HLB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초기 단계부터 연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메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초기 단계가 가장 길죠. 전임상 이전에 초기 약물 개발하고 그 임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뭐 4, 5년의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소요되는 기간과 그 다음에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1상 정도를 하게 되면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은 넘죠. 그래서 초기 개발의 위험을 줄인 상태에서 뭐 그 이상부터라든지 요런 후기 임상 허가 단계의 후보 물질들을 라이센스 인해서 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통해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결국 이제 리보세라닙의 허가와 리라푸나트님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재평가가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리라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ODD, 그 다음에 브레이크스루 드러그로도 지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심사 6개월짜리로 받아서 9월 25일까지 포드파 일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담간암보다는 이거는 뭐 간암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기 치료제 시장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FDA도 권고할 만큼 자, 튜머 어거노스틱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뭐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FGFR2라고 하는 바이오마커가 여러 이제 고용암 쪽에 그 최근에는 보면 혈액암 쪽에서도 그 관여를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FGFR2를 타겟으로 리보세라닙이 나중에 이제 간암 승인 받으면 확장을 하는 거하고 뭐 동일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암종불문은 내년도에 평가지표가 결과가 나오고 28년도에 임상 완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FDA 암종불문으로 허가를 하려고 하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종불문 치료제 개발은 리라푸나티닙을 라이센스 인해온 가장 뭐 근원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일단 봐야 되겠고요. 자, 지금 뭐 리서브미션 하기 위해서 간암 쪽 같은 경우에 리서브미션 하면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새로 이제 NDA를 넣을 만큼의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요런 이제 서류라든지 자료들 작업을 마무리가 되면 빠르게 이제 리서브미션 할 계획이다. 근데 뭐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타입의 미팅이라든지 포스트 액션 네트의 이후에 이제 이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되겠죠. 그리고 동진 사이트 DP의 VAI를 받아야지만 그 일정도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담간암 쪽에 리라가 만약에 다음 달 전에 허가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해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동안 리포터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HLB 비즈니스 모델이 성과를 내느냐, 굉장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진양곤 의장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HLB 계열사들도 밸류업을 같이 하겠다는 뭐 전략은 있죠.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HLB 팹에 대해서 또 이제 장내 매수를 또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하고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자, 현지에서도 항서제약 투자자들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순피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서제약이 A주로 보게 되면 대표주였는데 베이진사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실적 발표 현지에서도 회의록 공개를 좀 늦게 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으로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와 6억 달러의 초기 자금금 수령하는 것들도 좀 연기가 됐는데 이것도 빨리 제때 공개를 안 했다. 그래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국내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이 한 2년 동안에 굉장히 이제 이것 때문에 욕을 만들어 먹었는데 항서제약도 지금 이제 편차가 많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반기 보고서에서 이런 비판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애널리스트들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 이런 걸 하게 되면 Q&A를 할 때 조금 뭔가 답변 자체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HLB도 좀 이런 게 한다곤 하는데 뭔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항서제약도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비판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지금 즉시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4년 전 지금 주가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베이징과 차이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항서제약에 대해서 7월 달에 이제 세 번째 CRL 맞고 난 다음에 지금 비판 쪽의 어떤 기사들도 현지에 뭐 내용들이 좀 올라오죠. 자체 개발 의약품에 대해서 FDA 승인 단 한 건도 아직 못 받았다. 그리고 해외 자체 개발 의약품 매출은 전체 매출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빅파마의 성공 스토리를 가고 있습니다. FDA 허가받은 것도 한 2가지 정도가 되고요. 자뉴브 브루티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3가지 모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 또 돈을 가지고 또 개발하는 적극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암제가 뭐 아파티닙이라든지 뭐 파이로트릭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는 경쟁 심화를 계속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보험을 굉장히 지금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바이오텍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도 지금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번 도전은 양사가 확률도 지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네 번째 도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가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흔들렸던 부분들은 수급 요인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근데 공매도 비중 자체가 이번 주 들어서 다 2자릿수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어제는 터졌고 오늘은 거래가 이렇게 100만 정도입니다만 공매도의 어떤 비중 자체가 낮다 보니까 공매도 압박 자체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상한도 체결도 많이 일어나고 상한도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상한도 많이 되고 또 신규로 보시게 되면 체결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주 주가가 HLB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N자형 파동을 내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가다가 요 4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이 이탈되면 안 되는 위치죠. 그래서 어제 오늘이 살짝 이탈되었는데 이게 힙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반드시 4만원 위로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비갭 인텔을 좀 나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45,000원대까지 올려주는.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8월달 들어서 시장이 반등하면서도 큰 거래량 사실 없었어요. 급락할 때 이제 7월달에 거래가 터지고 사실 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지금 단기로 좀 주춤하고 있는데 거래가 이제 이런 거래보다는 최소한 200만 주 이상 그리고 좀 베스트한 거는 500만 주, 1000만 주가 터지면서 요 최대 매물대 5만원대를 가는 흐름. 그리고 4만원대 밀렸으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추가로 밀리면 안 되고요. 4만원대 빨리 회복해서 45,000원으로 올려놓고 지금 기사를 기다려야 되는 요 흐름을 과연 만들 수 있느냐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서 흐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